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죠. 올림픽에 정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저는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느냐? 이렇게 영상 밑에 뭐가 뜨더라고요. 뜨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박수를 보여주는 수치더라고요. 심박수. 심장이 얼마나 막 뛰느냐 아니면 적게 뛰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느냐, 긴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수한 아이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정말 아주 관역에 딱 맞는, 정말 화살이 관역의 10점에 딱 꽂히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교과를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큰 성취, 정말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심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재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이런 건데요. 영재들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심리에서 완성이 된다. 관계 찾기, 아주 작은 것이죠. 교과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심리에서 완성된다. 보통 IQ가 높다고 하는 것은요, 그 IQ가 사실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에 불과한 겁니다. IQ가 높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공부를 실제로 해야죠. 그래야지 좋은 성취를 보이는 거고, 높은 성취를 보이는 거죠. 학업 성취를 보이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IQ를 하게 만드는 힘, 이게 뭔가요? 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바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IQ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가 빠져 있으면은 높은 성취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이 영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높은 성취를 보여야 되는데, 그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은 바로 관계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서 심리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는요, 관계 찾기, 이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어적인 관계가 있어요.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쉬운 게 뭐냐? 비슷한 말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자, 차갑다, 시원하다.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말들이 연관성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아주 차가워. 정말 차가운 거하고 시원한 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것도 관련이 있어요. 온도와 관련된 거잖아요. 물의 온도 같은 거와 관련이.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개념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개념적인 관계. 우리가 이 개념적인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는 관계인데, 관계가 가까운 것도 있고 관계가 먼 것도 있어요. 가까운 관계, 먼 것. 이 가까운 것끼리 묶어 놓을 수 있고요. 먼 것은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교과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과의 내용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구조에는 가까운 관계, 먼 관계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과학을 한다. 과학 공부를 해서 과학 잘하는 거 좋잖아요. 과학 잘하는 거 좋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자연 현상, 자연의 현상들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와 온도의 관계. 해가 뜨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해가 지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해가 뜨는 것과 온도의 관계, 기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계절과 온도의 관계. 지금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막 35도, 막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지방도 많죠. 더 더운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온도와 이런 어떤 관계들, 이게 전부 다 자연 현상과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게 잘 친화적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뭐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친분 관계가 잘 유지될까,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 이런 게 전부 다 사회적인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자꾸 찾아주는 것이 영재 아이들에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관계는요,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가 있어요. 가까운 관계를 잘 찾는 사람을 우리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전개가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먼 관계는 바로 창의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먼 관계를 잘 찾아내는 사람은 창의적이에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계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공부, 영재아이들의 공부. 자, 일상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일상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 그러면 거창한 거 자꾸 생각해요. 큰 문제 아니에요. 작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작은 문제부터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야지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 해결할 것 없잖아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자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훌륭한 인물들 제가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보잖아요. 전 연구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뭐 높은 그런 수준의 사회적인 어떤 리더가 된 사람이라든지, 기업의 리더가 된 사람들,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큰 리더가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대개 보면 어릴 때 어려운 그런 시기가 꼭 있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은 뭐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돼요. 부유한 집에서 큰 애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부유하게 키운 애들 있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아니면 그런 가정에서 큰 사람들 보면은 문제 해결력이 높아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를 자꾸, 그래서 부모님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자, 자꾸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기회를 주라는 거냐? 첫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첫 번째로 부모님들은 아이를 좀 내버려 두시면 돼요. 아이를 좀 내버려 두시면 문제 해결이 거기서 스스로 자꾸 돼요. 자꾸 애들이 스스로 내버려 두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부모가 와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거 잘 못 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지와 정서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인지와 정서의 밸런스.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우리 머릿속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차가움도 필요하고요, 따뜻함도 필요해요. 뜨거운 것도 필요해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같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인지는 차가워야 좋고요, 정서는 뜨거워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밸런스가 잘 깨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공포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 보면은 심장의 밸런스, 그러니까 심박수가 굉장히 아주 낮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TV 보시면서 심박수 한번 보세요. 심박수 보시면은 심박수 한국 선수들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화를 쏠 때, 양궁에서 화를 쏠 때, 화살을 담기고 쏠 때 긴장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편안한 상태로 화를 쏜다, 그런 뜻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정말 너무 긴장을 한다거나 이러면요, 제대로 가질 못해요. 정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지각해서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을 하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정보의 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정보의 처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정서예요. 정서, 에너지. 이게 바로 힘이죠. 힘. 이게 없으면 우리의 그 지적 능력, 고도의 정신 능력, 아니면 고도의 사고 능력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와 정서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재 아이들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 찾기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심리에서 완성이 된다.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관계 찾기, 언어적 관계, 그 다음에 개념적인 관계, 이런 것들, 관계를 잘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상의 관계 중요하죠. 둘째는 일상의 문제 해결 잘 하게끔 시켜줘야 돼요. 일상의 문제 해결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3번째는 인지와 정서의 밸런스, 이거를 잘 맞춰줘야만 바로 10점의 관역에 화살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아주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재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 화살을 쏴서 10점에 70m 떨어진 곳에 그 조그만 12cm 냉도천, 지름이 12c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화살을 꽂아 넣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겁니다. 아무나 금메달을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